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마가 있는데 종목이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테마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나의 테마가 존재를 하면은 얘가 등장을 하면서 여러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어떤 테마가 등장을 했을 때는 그 주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보통은 그 테마 종목들이 시장에서 등장을 하고 계속 상승을 가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한번 상승하고 죽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다가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을 하냐,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준비했던 정도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세력주라는 거는 어쨌든 뭐 이걸 인정하시는 분들도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력주라는 거는 이 친구들이 매집을 했다면은 그 매집만큼 상승이 나와주거든요.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의 이제 테마가 등장을 했을 때 여러 종목들이 이 테마가 움직이는 시기에 그 시기 안에 움직이면서 본인들이 준비했던 매집 물량이 있으면은 그거를 올라가면서 정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어떤 종목은 많이 했던 종목도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적게 하는 종목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거는 나는 매집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모르는 거니까 세력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많이 준비했을 종목을 위주로 봐야 되는 거고 적게 했던 애들은 좀 짧게 보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뭐 매집 구간이 보이지도 않아. 그런 애들은 조금 이제 리스크를 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매수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 종목을 보더라도 그리고 여러 테마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로봇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 주말에 저기 노란봉투법 이제 시행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아마 이제 노동자 대책 그 이슈로 아마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웃기죠, 사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치고 나갔던 게 로보티즈예요. 이 친구가 치고 나갔을 때 상황을 보면은 얘는 이제 요거는 그 대책으로 써서 아니고 이 친구가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6천억의 거래대금을 터뜨립니다.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항상 돌파를 가면서 거래가 많이 터지면은 거기서 보통 물량들이 정리가 되니까 그 뒤에는 이제 밀리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양봉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이 친구가 그동안 형성했던 파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매물대가 좀 없는 거를 봐야 돼요. 로보티즈를 보면은 지금 신고가로 이제 진입을 한 지가 이제 5월부터 진입을 했죠. 여기서부터 집 진입하면서 계속 올리면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신고가 물량을 다 받아서 왔거든요, 얘는. 네, 이제 그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7월 달에 여기에서 올렸던 날이 있죠. 매물이 지금 여기서 많이 있을 텐데, 거래량 보시면은. 네, 이 매물대를 8월 중순에, 한 12일쯤에 한번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게 되면은 굳이 얘를 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쉽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마 대장을 치고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원익홀딩스예요. 얘도 보시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존재하죠. 이거 아니거든요. 얘도 이거 아니고 얘가 매물대가 있는데 이 구간을 이 친구가 한번 정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게 되는데 얘는 대신에 전날에 이제 이 구간을 이제 확인해 주면서 버텨냈죠. 그러니까 얘가 아직 물량이 안 나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돌파를 가야 되니까. 근데 얘는 이제 그 로보티즈가 움직이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바통을 받아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얘도 보시면은 매물대가 좀 약해요. 옛날에 뭐 21년도 매물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그 강하지가 않죠. 좀 오래되는 묵은 매물대다 보니까 이런 데는 이제 한 번에 돌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쭉 올리게 되면서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죠. 이제 언제 밀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 아닌가요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1월 달에도 그때 가장 크게 올랐었고 2월 달에도. 자, 예를 보면은 우리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준비했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물론 이 친구가 처음에 움직였을 때는 여기서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고 돌파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다 정리했겠죠. 그 뒤에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에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을 텐데 이 물량들을 또 털어서 뭔가 가려고 한다면은 얘가 아마 진짜 대장을 먹고 정말 크게 갔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매물대가 엄청 크니까. 근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내린 위치에서 뭔가 준비했던 자리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역배열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배열 구간과 매물대가 약한 로보티즈나 원익홀딩스 이 종목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준비 기간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한번 크게 해먹었거든요. 이미 작전을 다 쳤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가 작전주냐라고 하시면은 일단 대화가 안 되거든요. 얘는 일단 다 해먹었고 그 뒤에 물론 나중에 또 뭔가 만들어서 그때 갈 수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23년, 24년도, 23년도에도 이때 한번 크게 또 해먹었었잖아요. 이때도 한번 크게 해먹고 그 뒤에 보세요. 나중에 뭔가 나오기는 해요. 이때도 보면은 한 1년 반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뭐가 나오죠. 그죠? 한참 이제 개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때 뭔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미 해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작전은 끝났어요. 제가 좀 자극적으로 좀 표현할 건데 작전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더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제가 그어드린 라인이 신고가예요. 네, 신고가 물량을 이제 받아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장으로서 첫 번째로 올리게 된 거고 원익홀딩스도 이제 물량을 갖고 계속 정리하는 그런 단계죠. 정배열 구간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위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2월 달이랑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크게 파동을 내면서 이 친구가 가졌던 그 포텐셜이 있거든요. 가지고 왔던 그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리들이 있는데 그 물량들을 충분히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요번에 가려고 했으면은 어쨌든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강한데 이 구간은 어떻게 해서도 뭔가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얘가 대장주로 갔겠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여기서 몰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유의미한 양봉은 잘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분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차이점에 의해서 종목이 못 갈 수가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어, 클로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지만 이제 얘는 이제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여기 구간을 한번 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뜨뜻미지근해요. 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자면은 당연히 원익이나 로보티즈를 먼저 보는 게 맞고, 얘가 만약에 이제 첫날에 여기까지 뭐 끌어올렸으면은 그때는 뭐 좀 더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없잖아요. 슈림 로봇도 마찬가지고. 얘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7월, 6월 말에 한번 크게 해먹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파동을 준비하고 크게 작전을 해먹은 적이 있어요. 작전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나오더라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로봇주를 매매하셨다고 했는데 원익이나 로보티즈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그렇게 좋은 수익 구간은 가져가지 못하고 뭐 약손절을 했거나 뭐 그랬을 텐데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 종목이 준비를 했다면은 딱 그 준비한 것만큼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재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 테마 자체가 미친 듯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네이버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1월 달에 로봇주들이 다 움직였던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노란 봉투법 때문에 로봇 테마가 미친 듯이 오를 만한 그런 재료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딱히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 것도 좀 구분해 줘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장으로 올라갔던 게 다날이랑 한국정보인증으로 기억을 해요. 얘를 보면은 이제 아마 한국정보인증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은데 보시면 5월 달부터 자리를 만들다가 6월 달에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끝났죠. 지금 이제 꼭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6월 달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서야 막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기대를 갖고 막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얘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없는 부분인데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대감에 주가는 오르고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 못하면은 이런 데서 매수하다가 물론 이제 상승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손절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밀리겠죠. 보통 이제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손절도 못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밀리는 건데 여기도 이제 지켜주면서 뭔가 반등이 나오면 이제 그땐 볼 수 있겠죠. 이 종목도 그래요. 이 종목이 5월 달이랑 6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실 테마주가 하나의 이슈로 인해서 다 같이 움직일 거면은 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 종목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준비했던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에 밑에서 깔짝깔짝 거리다가 6월 달부터 이렇게 쭉 올리고 그다음에 위에서 이제 한 번 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도 이렇게 삐죽삐죽하지만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뭐 최근에 한번 크게 해먹었던 적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들이 여기 너무 많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뭐 이슈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짤짤짤짤 이렇게만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 수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뭐 한 3, 4개월 뒤에 보통 이제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뒤면은 매물이 가벼워지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그 뒤에 뭔가 이제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미 최근에 뭔가 흐름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얘는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다날이랑 한국정보인증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K 옥션을 보세요. 얘도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STO로 이제 올리게 됐는데, 얘도 보세요. 얘가 뭐 꾸준히 오릅니까? 아니죠. 얘는 지가 준비했던 과정 이후에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표시해 드리면 요 라인까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삐죽삐죽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랑 여기에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매물대까지 올리고 물량을 정리하는 상황인데 테마주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면은 얘랑 다날 얘는 어쨌든 차트가 좀 비슷하잖아요. 다날이랑 한국정보인증은 그 퍼센테이지 차이는 있지만 근데 왜 K옥션은 다를까요? 왜? 이거를 컨트롤하는 세력도 각자 다를 뿐더러 서로 다를 뿐더러 그 다음에 준비했던 기간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준비했던 만큼만 나오는 게 테마주예요. 그 시기는 보통 공유하죠. 후콩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 달에 이제 아까 6월 달부터 그 한국정보인증이 올랐으니까 6월 달부터 보면은 이 친구도 그 이슈를 이용해서 한번 크게 오릅니다. 네, 그리고 쭉 밀었다가 여기에서 7월 달에도 이슈를 이용해서 오르죠. 음. 그러면 한국정보인증을 보면은 얘는 7월 달에 안 올랐어요. 근데 왜 쿠코는 오를까요? 자기가 준비했던 파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7월 달에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7월 달에 STO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재료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도 한국정보인증은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미 얘는 7월 달에 6월 달에 해먹었으니까. 다날의 경우에도 7월 초까지만 해먹죠? 7월 중순에는 안 오른단 말이에요. 변동성은 있지만. 하지만 쿠코는 7월 중순에 이제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크게. 그 뒤에 오르지 않는 이유도 최근에 이미 7월 달에 해먹었기 때문이고. 얘도 그래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제가 여기를 넘으면 이 종목은 이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얘가 준비했던 구간이 어딘가에 있으면은 최근에 상승했던 이 6월 달의 흐름은 이 종목이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구간을 돌파를 가면서 정리를 하면은 얘는 끝난 거예요. 7월 달에 안 오르잖아요. 같은 테마면은 같은 테마가 있을 때 올라줘야 되는데 얘는 왜 안 오르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을 모두
보여줬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럼 더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즌도 6월 달이랑 이제 7월 달에 올랐던 이유도 자기가 준비했던 만큼 오르고 거기에서 종료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양봉이 나온다고 얘가 지금 더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이미 종료가 됐던 시점에서 밀리는 이제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런 글들을 올리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 안 좋은 건가요? 뭐 미래성이 없나요? 전망이 없나요? 이제 전망이란 말 되게 싫어하는데 전망이 없나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랑 주가랑은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스마트폰 처음에 등장했을 때 관련 주가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미친 듯 한 대시대가 나왔겠죠, 대시대가. 대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지금 안 좋습니까? 좋아요. 전망 좋아요. 최근에 갤럭시 폴드 7도 뭐 인기 있고 아이폰도 여전히 인기 있고 애플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애플도. 근데 왜 우리나라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다 죽었을까요? 그거랑 주가랑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더진이라는 종목 자체가 단기적으로 본인들이 준비했던 구간에 대해서 우리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고 그냥 산업에 대한 전망이 어떤 거야? 전망은 당연히 좋죠. 근데 전망이랑 주가랑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연결시키려면은 미장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뱅크웨어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준비했던 파동들을 마무리하면은 여기 개미들이 많이 꼬일 거 아니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 전망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버티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미투오는 왜 오르나요? 아니 미투오는 SGA 얘는 왜 오르나요? 그냥 자기가 그 이슈를 이용해서 또 해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얘가 여기다 올려놓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다시 파동을 돌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준비했던 구간만큼은 또 나와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다 정리하면은 그대로 죽겠죠? 여러분들 그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차 전지 영상만 올리면은 싫어요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 옛날에 금양을 제가 이때쯤인가? 3월 달인가 이때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절대 사지 마시라고 상폐된다고. 그 왜 그러냐면은 얘는 2차 전지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미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얼마짜리였을까요, 이전에? 5천 원도 안 하는 주가가 20만 원까지 올랐어요. 말도 안 되죠. 작전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는 그래도 돈을 벌잖아요. 공장도 있고. 근데 금양 얘는 말도 안 돼요. 얘는 돈도 못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어떠한 테마가 있을 때는 그건 그냥 작전이에요. 뭐 테마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마시고요. 그냥 작전의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테마를 이용해서 어떤 종목들이 본인이 준비했던 물량만큼만 나가는 거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조선 섹터를 보고 있어요. 그럼 걔는 준비했던 구간만큼만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준비했던 구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은 있죠. 근데 최소한으로 보게 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는 그래도 준비했을 거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더진의 경우는 이 친구가 예전에 여기서 만들고 하락했을 때 준비했던 구간이 있나 보다. 그럼 그 정도는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만큼 나왔으면은 걔는 이제 아웃인 거죠. 더 가려는 흐름이 없다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가 등장을 했을 때 준비됐던 구간을 좀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파동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거보다 좀 과한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항상 무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테마주를 보실 때는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았고 테마가 있어도 종목이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